한국경제신문 2019년 1월 8일 화요일자 신문 보겠습니다. 증권면부터 보죠. 제2의 한진칼 나오나? 대림산업 등 대기업 긴장. 한진그룹을 타겟으로 삼은 KCGI에 이어 국내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경영 참여를 선언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추가로 나올지 주목된다. 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지난달 효성 TNC에 공개 서신을 보냈다. 이게 뭐라고 보냈을까요? 내용은 효성 TNC의 중장기적인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애둘러서 또 압박을 했네요. 주주 친화 정책 있니? 니네? 있으면 그거 뭐니? 좀 내놔봐. 이렇게 된 거죠. 먼저 사례가 있죠. KCGI라는 한국의 토종 사모펀드가 1차로 한진칼, 지주회사인데, 요 한진칼 지분 10.81%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로 물류회사죠. 또 한진이라는 그런 회사의 지분 8.03%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 관건이요. 올해 3월 얼마 안 남았죠? 주주총회에서 이게 이제 감사 선임을 두고 표 대결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한진 주가 이 사모펀드인 KCGI 사이에. 그럼 KCGI는 왜 이렇게 한진칼 지분 그리고 물류회사인 한진 지분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갖고 사놨을까? 요거는요. 참고로 올해 3월에 한진칼 쪽에서는 2명의 상근 감사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감사 임기가 끝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KCGI 토종 사모펀드 측에서는 이렇게 지분을 미리 확보해 놓고 올해 3월 주주총회할 때 자기네가 미는 감사를 선임되게끔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가 이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죠. 그래서 이사회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죠. 이걸 모를 리가 없는 한진칼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상근 감사 제도를 우리는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뭐가 다르기 때문에 상근 감사를 뽑을 때, 즉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이제 표대결을 해서 뽑을 때는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3%밖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 반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갖고 그 위원회에 속하는 감사를 뽑을 때는 사회이사들 중에서 보통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그런 일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거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게 이제 한진칼인데 이 기사에서 나온 건 이제 그랬잖아요. 제2의 한진칼 나오나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림산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림산업.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요, 토종 사모펀드, 즉, 아까 말했던 KCGI 같은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제 공격하기 좋아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격하기 좋은 조건이 뭐냐? 대략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주주의 지분율이 비교적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참고로 대림산업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23.1% 정도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배당 성향이 낮다. 이 말은 뭐요?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당금이 되게 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을 잘 안 하는 성향이 강하다. 참고로요, 이 배당 성향은 배당 금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의 배당 성향이 낮다고 했는데 얼마나 2016년도는요. 배당 성향이 꼴랑 4.4%. 이게 전체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 평균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2017년도에는 배당 성향이 조금 오르긴 했네. 7.9%. 그래도 여전히 낮다. 세 번째, PBR이 낮다. 세 번째 조건, PBR이 낮다.
대림 산업의 PBR이 얼마길래 약 0.6 정도 된다 이겁니다. 예. 참고로 PBR은 기준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래서 숫자가 1보다 낮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 PBR이구나. 저 PBR주다. 참고로 1보다 높다. 그러면 이건 고 PBR주다. PBR이 도대체 뭐길래? 보통 PBR은요. 시가총액하고 자기자본, 그러니까 순수 자기자본. 자본에는 이제 자기돈, 즉 자기자본이 있고 남의 돈,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이 더 중요하겠죠?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을 서로 비교해서 PBR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낮다는 거예요. 약 0.6. 이 말은 또 뭐냐?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PBR이 낮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쫄딱 망했어. 망하면 이제 보통 뭐 개인도 그렇지만 빚잔치 하잖아요. 빚잔치를 다 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걸 청산 가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정리하면 제2의 한진칼이 만약에 또 나온다면 저는 대림 산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 토종 사모펀드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다. 배당이 짜다. PBR이 굉장히 낮다. 이런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대림 산업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한진칼처럼 공격을 받게 되면 아마 그럴 수도 있다. 뭐냐면 그 대림 산업 하면 우리가 보통 모한 회사로 많이들 알고 있죠. 예. 건설하는 회사로 주로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플랜트. 그래서 뭐 정육 공장이나 이런 대형 그 육상 플랜트 많이 짓고 뭐 대림이 내놓은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 편한 세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건설 쪽으로만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건설뿐만이 아니고요. 화학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 같은 것도 합니다. 이 화학 쪽이랑 자동차 부품 사업이 이 건설 사업에 가려져 가지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아마 각자 사업 부문별로 다 쪼개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각 사업 부문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2의 한진칼 나오나 저는 대림산업 그것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증권면인데요. 올해 증시 빛낼 테마 현실로 다가오는 5G 시대 이렇게 돼 있네요. 통신 3사 최대 수혜. 통신 3사 주가 많이 올랐지만 요금 인상 따른 실적 개선 기대한다. 2020년 내에 5G 상용화하면은 SK텔레콤 시총이 50조에 이를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신주는 지난해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2월 통신 3사가 전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송출한 데 이어 오는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네, 뭐 이런 기사인데요. 5G가 요즘 화두죠. 화두인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는 올해 증시 빛낼 테마, 그래서 오늘자 신문에서는 5G 시대, 이 통신사 얘기만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올해 증시 빛낼 테마,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요. 수건통입니다. 수건통. 그냥 수건을 담아두는 통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건통. 수는 뭐다?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건은 건설주. 그리고 마지막 통은 통신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이 기사, 현실로 올해 증시 빛낼 테마, 통신주다. 뭐 이거는 저와 견해가 같네요. 그런데, 그럼 왜 저도 그렇고, 이 신문 기사도 그렇고, 통신주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할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G 때문이고, 그렇고, 두 번째, 통신주가 원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죠. 우리가 아무리 좀 내가 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좀
아니면 이번 달에는 내가 수입이 좀 줄어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저 휴대폰 해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락 다 끊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경기를 비교적 덜 탄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다면, 실제로 또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례를 보면은, 2세대, 그러니까 2G, 그 다음에 3세대, 3G, 그 다음에 4세대, 4G, 이게 LTE가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5G, 이렇게 돼 있는데, 세대가 새로운 세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보면은, 통신 회사들의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2G폰, 2세대 그 핸드폰을 갖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4G, LTE 이런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단말기가 안 맞으니까, 통신칩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G 때, 4G 때도 그랬어요. 바꿀 때마다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입자, 고객 한 명이 그 매출을 얼만큼 내주느냐. 그게 이제 가입자당 평균 그 매출인데, 그건 이제 전체 가입자로 평균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올랐었어요, 많이. 이번에 5G도 그럴 것이다. 예.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근데 지금 아직 5G 전용 휴대폰이 판매는 안 하고 있죠, 아직은. 근데 이게 또 나오면은 이제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싸질까 또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그래서 통신주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럼 통신주 관련해서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 일단은 또 분야가 많이 있죠. 일단 통신사가 있겠죠, KT, LGU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KT는 아시죠? 예, 얼마 전에 통신구를 홀라당 태워 먹었어. 예, 또 태워 먹어갖고,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U 플러스는 항상 그렇죠. 예, 만년 3등.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별로고요. 저는 이제 그렇다면 통신 3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이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예,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거 5G 관련된 재료도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 그래서 SK텔레콤을 어쩔 수 없이 지주회사로 만들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이 부분은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번에 또 기사 나오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타 방송에서도 지겹게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내년 최악일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경기 안 좋다고 내가 통신을 다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요 SK텔레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선방을 할 것이다. 그래서 통신 3사 중에 하나만 콕 찍어봐라 그러면 SK텔레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 3사만 있을까요? 통신 관련주라는 게 부품주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는 유비쿼스나 다산 네트워크 이 정도인데, 저는 이제 특히 유비쿼스, 그리고 이동통신 장비, 여기서 말하는 이동통신 장비라 하면요, 기지국을 말합니다. 기지국, 이동기지국, 그리고 중계기 이런 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KMW, 솔리드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냐. 특히 솔리드는 중계기 쪽이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설치하려고 이 기사분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고층 빌딩 옥상에 기껏 올라가고 열심히 설치하고 있는데, 씩씩대면서 어떤 아줌마가 올라온답니다. 아줌마가 올라가고 누구 마음대로 거기다 그 지저분한 것들을 설치하냐. 절대 내 빌딩, 내 건물에는 설치 안 된다. 전자파로 매일매일 샤워하란 얘기냐 나보고 이런답니다, 지금. 예. 그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 그 정도.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딱히 제가 크게 이슈 관련해서는 털만한 게 없어가지고, 증권면 해서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